네, 오늘 땡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요. 진 걸로 이제 네. 공시가 확정이 됐죠. 네. 이제 저는 땡트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닙니다. 질척대. 땡트는 3월 20일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왜 3월? 그때 가야 진정한 대통령 취임이 있을 것이기 1월 때문에. 20일이 1월 취임이잖아. No. 3월요? No.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요? 갑자기 머리가 자, 아플러 그러네. 오늘 이제 장지 지셔야 된다는 분 많은데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참. 1월 22일 날 취임식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에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잠깐만, 마이너스를 걸겠다는 거 빚을 빚을 걸겠다나요? 거신다고. 근데 그만큼 내가 올인하는 각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미국 상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을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차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1월 20일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 의회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난입을 하셔가지고 그건 뭐 높임말을 써주냐? 네. 그래서 너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게임에서 무슨 영화에서 무슨 약간 막 좀비 게임 하는 그런 느낌? 아무튼 뭐 폭력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서 네.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시위대가 그렇게까지 근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의제기를 했는데 간밤에 증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이 바리케이트를 풀고 건물 입구까지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하는 장면에서부터 실제 이제 군중들이 의사당에 근접한데 의사당 입장에서는 아니 경찰이 풀고 있던 상황에서 그 바리케이트를 풀어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보고 나머지 트럼프 지지자들이 노 안티파를 외쳐요. 하지 말라고 니들 안티파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입하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에서 인증샷을 찍었던 사람들 사진들 중에서 이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실제 BLM 단원이거나 안티파 시위에 나왔던 사람 심지어 바이든의 선거 유세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비롯한 이 말하자면 그 의도된 이 폭력 행위로 드러나 보일 수 있게끔 여기에 연출돼서 의도된 사람들의 사진들과 동영상이 같이 돌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왜 그 예능을 담당하고 계신 마라톤 하시는 분이 항상 어딘가를 가시면은 늘 나타나는 똑같은 사람들 있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어디를 가면 항상 출연하시던 그 보조 출연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희한하게 그쪽에서도 그렇게 그 배우들이 많이 없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 갖고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모든 주류 언론에서부터 공화당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까지 싹 돌아가지고 트럼프가 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고 트럼프가 막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공화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상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상원 투표 결과를 나온 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92대 7이야. 반대가 90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안에 의원들이 51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반대하는 숫자가 7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얼마나 지금 그 미국의 정치 이쪽 안에서 트럼프가 소외돼 있는지 삐뚤어진 정치 진영을 보여주는 사례야. 그거하고 똑같지 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알고 보니 봤더니 이것들이 다 수박이야. 왕건이 수박. 그래도 92대 7이 뭐야? 92대 7이. 에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 오랫동안 정치계에 발담그고 있던 사람 중에 색깔 딱 그 적절한 온도와 햇볕의 양과 이런 것만 주어지면은 빨간색으로 변할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빨개지길 기다리고 있는 토마토 같은 거야? 엄청 많아. 지금 다만 그 계기를 못 만났을 뿐이지.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시위대 4명이 사망을 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밝혔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는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성명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팩트는 나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에는 질서 있는 위항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우리가 합법적 투표만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해왔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사실상 승복한 거다. 뭐 패배 네.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가 쫙 나오고 있죠. 절대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게 백악관의 뭐 대변인을 통한 공식 성명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트위터도 아니에요. 트위터는 지금 그게 트위터, 페이스북, 정지됐고, 그다음, 뭐 인스타그램, 네. 그 위챗 뭐 이런 것까지 위챗이 아니라 뭐지? 페이스북 근데 다른 그 SNS까지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된 모든 SNS가 한 달간 계정이 중지됐어요. 사실상 그 폐쇄시킨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 내용을 댄 스캐비너라고 SNS 미디어 담당관이에요. 이 사람은 공식적인 그 백악관 안에 관료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자기 트위터 문구 작성하라고 고용하고 있는 담당관이에요. 이 사람은 관료 아니야. 개인 비서야. 이 사람의 SNS를 통해서 이 발표를 한 거지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부시한테 행정부를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일절의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기가 끝나고 2기가 1월 20일 날 시작되도록 하겠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만 했다는 거지. 그렇지. 새 행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할 거다. 그래서 이대한 1기 행정부가 끝났다고만 했지 바이든이 된다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거를 바이든한테 협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가장 극적인 건 뭐냐면요. 워싱턴 전체 계엄령이 아니라 비상사태가 비상사태령이 선포된 이 상황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워싱턴에 없어요. 텍사스로 갔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에어포스 1호를 타고 텍사스에 있는 내셔널 디펜스 커맨드 센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방 그 지휘 본부 벙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 전시 상황으로 들어간 거야. 워싱턴 안에 있으면 뭔 꼴을 당할지 모른다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지금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하고 지금 미국 전체의 군대를 통솔하는 내셔널 디펜스 커맨드 센터, 국방부 커맨드 센터로 들어가 있다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거든. 마지막 순간까지는. 근데 갈 때까지 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네. 지금 낸시 펠로시를 비롯해서 공화당 뭐 칸징거 뭐 이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남은 2주 안에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탄핵하자고 네. 했는데 탄핵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탄핵 요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펜스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야. 낸시 펠로시가. 근데 25분 이상을 통화 대기를 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펜스가 이걸 거부했어요. 펜스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안 한다고 펜스도 이게 불안한 거야 지금. 완전히 이미 배신자로서 한 발을 빼긴 했지만 여기서 탄핵하자라고까지 트럼프를 자극할 자신이 없는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저 국방 벙커 안에서 남아있는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거냐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고증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제거해 버리려고 남은 2주도 안 되는 임기마저도 없애버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트럼프가 저대로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패배를 승복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섣부르게 1월 3일 때부터 바이든이 이겼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앞으로 1월 20일까지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정말 군사들을 동원해서 반란 진화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단 그 미치 메코넬 의장의 부인인 그 중국계죠. 그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료로서 최초로 사임한다라는 방식으로 저기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는데 이 사람 대놓고 저기 장점인하고 연결돼 있는 중국 통일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저쪽에서 이제 다 쓴 거야. 상원의원 부정투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이거 루머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부터 5일 전에 5일 동안 이게 지금 1월 오늘 이제 그 1월 6일 날 있었던 이 상하원 합동 회의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 3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사고 내용이라든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3명이 죽었다니까? 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우연의 일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국 상황은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막보기에 막보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신민당 용팔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거야.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 어떤 국회 안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하고 이걸 여론으로 몰아갖고 이걸 다 트럼프 때려잡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지지자들의 분노가 막 솟구치고 있거든. 이 상황에서 트리거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 방아쇠만 당겨진다면 도화선에 불만 붙는다 그러면 진짜 미국은 내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스피가 3,100이 됐다는 게 난 솔직히 살짝 불안한 거야. 이러다가 미국에서 뭔 사고 나면 또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안 나길 바라죠. 아름답게 조용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만 절대 트럼프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진즉에 승복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정치평론가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가 이거는 차기를 노리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끝까지 결집해내려는 그러니까 모션이다.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액션 안 취하고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송 작가 저거 바보 소리 들어도 난 괜찮아. 근데 그럴 요량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올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취임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트럼프 가문에 대한 어떤 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럼 이 상황에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건데 거의 계백 장군이랑 비슷한 지금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건데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 안 있을 걸로 봐요.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유화책으로 들고 나온다는 게 우리가 트럼프만 칠게. 트럼프 목숨만 내놓고 니들 가족은 살려줄게. 이런 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누가 믿어? 허기는 그걸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걸 믿는 게 더 웃기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생각해보면 펜스 부통령의 배신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스도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아, 약점이 많아가지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속인 거죠. 완벽하게. 가기 직전에 바로 입장문 내고 나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 펜스 그 트위터 가도 막 약간 유다 하고 그 예수를 배신한 유다 하고 뭐 합성시켜가지고 그 펜스 사진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펜스도 뒤가 워낙 구린 사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일설에 의하면 현재 지금과 같은 일종의 미국 안에서의 사실상의 헌법을 뒤집는 쿠데타 행위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FBI부터 시작해갖고 이 각 그 부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을 운영하고 있고,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자기의 어떤 대가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실제 이걸 지휘하고 있다라고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존 우드 변호사가. 린 우드 변호사가 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거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인.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이 된 거지. 예, 지금 공석이 됐으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린우드 변호사의 주장이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계엄령 동원해야 된다. 펜스는 우리 편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도 계속 펜스를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데는 뭔가 이제 트럼프 주변에서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그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을 건데 그런 애들 자체도 전부 다 트럼프를 속이려고 한 거고 지금 법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이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1월 20일 날 취임을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덮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치가 않은 상황인 건데 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을 버리고 텍사스 군 그 병력 지휘 센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1월 20일까지 거기가 숨어 있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야. 얘가 나오게 되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딜이 되든가 아니면 뭔가를 저지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리 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대통령이 도망간 거야 워싱턴에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껴갖고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상 현행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이 없지. 지금 있는 상황이 정상으로 보이냐고 이게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지금 전쟁 벙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네. 근데 보면 지금 왜 처음에 이게 의회로 그 지지자들이 난입을 하는 그 시점에 네.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부추겼다, 선동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는 한 번도 폭력을 부추긴 적이 없어. 폭력 부추긴 적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서 뭐 시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뭐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워싱턴에 가만히 있었으면 네. 그 주방위군이 됐든 아니면 워싱턴 안에 주 경찰에 이래갖고 백악관이 오히려 더 트럼프가 잡혀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동영상을 띄워놓고 백악관 안에서 자기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백악관을 비우고 도망을 갔다고.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상황을 감지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미국의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성명이나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텍사스 군 벙커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평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 지금 도대체 미국은 누가 행정을 보고 있는 거야? 어? 제대로 된 아무런 지금 미국의 정치가 멈춰 있는 거야. 행정부가 멈춰 있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지금 숨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로젠스타인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임을 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이 법무차관으로 재직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잘렸잖아. 박탈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직 법무부 차관은 제프리 로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현직 차관이 아니고 네. 전직 차관이 맞는데 이 로젠스타인이 지금 있는 사태 쿠데타를 총지휘를 총지휘하고 하고 있다. 있다라고 리누드가 밖에서. 리누드가 지목을 했단 말이지. 밖에서. 결과적으로 뭐 얘도 이제 일종의 부록이 있는 거겠지. 그렇겠죠. 당연하죠.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부록이 있는 거고 이걸 활용해갖고 가는 건데 자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떠한 반격을 하게 될지 아니면 1월 20일 날까지 계속 거기 숨어 있을 것인지 이걸 두고 봅시다마는 어찌 됐거나 트럼프가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대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뭔가 단추를 누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사태에 신경을 써야 하고 탱크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다음 네. 주에 한번 봅시다. 원래 모든 사건은 금요일 날 밤에 터져요. 네.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금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오늘 밤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